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You see the tariffs we're doing? Because they broke the deal. They broke the deal. 执意改造甚至取代其他文明，在认识上是愚蠢的。 Remember, Huawei remains on the entity list. Get ready for the wildlife. 환율 조작국은 이거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근거법이 두 개가 있어요. 지정에 근거가 되는 게 무역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역촉진법에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국에 무역을 하면 한 해에 200억 달러에서 무역 흑자를 보느냐 이게 여부고요. 또 하나는 네. 그 나라의 GDP 대비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 되는가. 또 하나는 이제 그 나라의 GDP 대비해서 2% 이상의 돈을 가지고 달러를 국내에서 매수해가지고 시장 조작을 하는가. 뭐 네.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 세 가지 다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이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요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무역촉진법으로 하면은 중국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한 가지 법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지정해 놓은 건데 그게 뭐냐면 종합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미국 마음대로예요. 뭐 이렇게 돼 있냐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 중국이 그렇죠. 거기다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중에 미국이 선정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미국이 마음 먹으면 그냥 선정하게 돼 있는 이 법을 이번에 활용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명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친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미국의 관세를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9월 달부터 부과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으면 중국에서 달러 대 위안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1달러당 7위안이라는 거는 사실 불문율처럼 미국과 중국 간에 넘지 않아야 될 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7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은 환율 전쟁으로 간다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깨져버리거든요.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10% 절하 달러 대비해서 더 싸지면 그게 거의 비슷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환율 조작국으로 내가 지정을 하겠다 해서 환율 조작국이 된 거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은 어떤 네. 조치를 취합니까? 근데 이것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역촉진법에 의하면 예를 들면 미국의 공공조달시장, 정부가 뭘 할 때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금융지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IMF의 모니터링을 받거나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사실 그 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합무역법에 의하면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재한다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수를 쓸는지 그걸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대기 때문에 더 힘든 국면이 돼 있는 거죠. Get ready for the wildlife.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데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가 굉장히 올 거예요. 어디서 오냐면 중국에서 또 조치란 게 배도 콩 안 사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농민들 판벨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란 말이에요. 선거 오면 선거 자금도 여기서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주머니가 비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을 더 압박할 만한 카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월요일 날 아침에 트위터를 날릴 때 뭐라 그러냐면 Are you listening, Fed? 이렇게 했어요. 중국에다가 이게 환율 조작했다 그러면서 Are you listening? 너 듣고 있냐? Fed. 미국의 연준 듣고 있냐?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니까 연준 너는 금리를 더 빨리 많이 내려다오. 이렇게 더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거 말씀을 드렸지만 네. 트럼프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내년 11월까지 임기지만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민주당 후보 경선이 끝나고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면 어느 후보일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네. 근데 미국 선거는 대부분 박빙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선거전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잖아요. 금리를 계속 트럼프 네. 대통령 의지대로 낮춰주면. 그러니까 사실 올해 말까지 중국으로부터는 양보를 받아야 되고 연준으로부터는 금리를 더 인하시키는 본인이 대통령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숙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꼬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80년대 이후에 전 세계 경제 질서라는 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금융 서비스, 신흥국은 제조. 이것을 서로 조화롭게 교환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30년 해놓으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또 믿었던 금융은 사실 금융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문제의 덩어리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하겠다. 미국도 이제 제조업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로 가면 가장 불리한 국가가 어딘지 보십시오. 세계 물동량, 교역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공업 국가면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이겠죠. 대표적인 게 한국이고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다 수출이 8개월째 급전직하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이 반세계화의 조류라는 게 그럼 트럼프 연간에만 진행이 되고 멈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계화가 한 30여 년 진행이 됐다면 반세계화의 흐름도 어쩌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환율 전쟁이라는 건 사실 다른 얘기로 하면 인접국 궁핍화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지상 과제예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지 이런 반세계화의 추세에서는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야 됩니다. 수출의 비중을 조금 줄이자면 내수 비중이 늘어나야 그렇죠. 된다는 예.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아주 절대적이잖아요. 이 두 양강이 싸우는 국면에서 이 두 나라에게 수출이 잘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의 수출의 활로를 더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다변화 정책.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양과 속도의 경제가 이제 세계화의 시절에 맞는 거라면 지금은 질과 과정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야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혼자서도 조금 살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wild life.